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산 확률 파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산 확률의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베르누이 확률 분포, 그리고 이항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베르누이 확률 분포, 베르누이 확률 분포는 동전 던지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률 분포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의 경우에는 동전을 던졌을 때 두 가지 결과가 나오죠. 앞면 또는 뒷면. 그리고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전만이 아니라 일반화된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의 경우에는 결과가 0 또는 1이 되고요. 그리고 1이 나올 확률은 소문자 P로 나타내고요. 0이 나올 확률은 1 빼기 소문자 P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소문자 P는 0과 1 사이의 수치가 되어야만 하고요. 그래서 P가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베르누이 확률 분포는 동전을 포함해서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베르누이 시행에는 두 가지 가능한 값이 있다. 1 또는 0. 그렇죠? 1 또는 0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동전의 앞면 또는 뒷면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성공 또는 실패를 나타내는 상황 1 또는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분법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베르누이 시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베르누이 시행을 했을 때 확률 변수의 값이 1이 될 확률은 소문자 P이고 확률 변수의 값이 0이 될 확률은 1 빼기 P가 됩니다. 그런데 확률 분포 함수를 이렇게 제시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P 확률 분포 함수는 소문자 P의 X승 곱하기 1 빼기 소문자 P의 1 빼기 X승. 그런데 여기서 소문자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또는 1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의 0승은 1이고요. 1 빼기 P의 1 빼기 0은 그냥 1 빼기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나올 확률은 1 빼기 P다. 그렇죠? 0이 나올 확률 1 빼기 P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문자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의 1승은 P죠. 그리고 1 빼기 P의 0승은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1이 될 확률은 P. 그래서 이것과 같죠? 그래서 이 수식은 함축적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확률 변수 대문자 X가 베르누이 확률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X 물결 베르 P.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실 것은 베르누이 확률 분포가 있고 그리고 그 확률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다. 물론 확률 변수의 이름도 베르누이 확률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베르누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경우에는 P가 되겠고요. 소문자 P. 그리고 분산은 P 곱하기 1 빼기 P가 되겠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이것에다가 제곱근을 씌워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베르누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계산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베르누이 확률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그러면 이어서 이항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베르누이는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항 확률 분포는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항 확률 변수 x 빈, 이항은 영어로 바이노미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빈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x 빈은 0 또는 1의 값을 갖는
n개의 독립적인 베르누이 확률 변수 x배를 더한 것. 예, 그래서 이렇게 x배르라고 표기한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n개 더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항 확률 변수가 되겠고요. 그러면 n개가 있으면 이것은 n 곱하기 x배르가 왜 아니냐?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이 x배르 하나하나가 확률 변수지 어느 수치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관찰할 때마다 랜덤으로 값을 주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각각 서로 다른 값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 곱하기 x배르라고 표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항 확률 변수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동전 하나를 n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집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x배르가 0 또는 1의 값을 취하기 때문에 앞면이 나오면 1이 되죠? 예, 그래서 1이 나온 것을 다 더하면은 앞면이 나온 횟수와도 같겠죠? 예,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n회 베르누이 시행을 하여서 성공한 횟수를 더하는 것과도 같다. 예, 그리고 확률 변수 대문자 x가 이항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x 물결 빈 하고 n, p. 예, 그래서 이항 확률 변수를 정확하게 정의하려면은 시행의 횟수 n이 주어져야만 하고요. 그리고 성공의 확률 소문자 p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이항 확률 분포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베르누이 확률 분포와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살짝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 보입니다.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지만은 이항 확률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n번 해서 집계한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소문자 p는 개개 베르누이 시행에서 확률 변수의 값이 1과 같을 확률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문자 x의 값은 0과 n 사이의 정수여만 합니다. 예, 이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괄호가 무엇이냐? 이것은 조합을 나타내고 이와 같이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 느낌표는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팩토리얼. 그런데요, 베르누이 확률분포와 마찬가지로 이항 확률분포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 같은 수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항 확률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을 때 그 모집단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를 계산하는 것과 같다.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계산하려면 확률분포를 사용해야 하겠죠.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항 확률 변수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평균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대값으로 계산할 수 있죠? 이항 확률 변수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합이고 그리고 합의 기대값은 기대값의 합이죠. 예, 그래서 이항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개개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대값을 구하면은 더 이상 확률 변수가 아니라 실수죠. 예, 이제는 같은 실수가 n번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 수업에서 우리가 봤듯이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 즉 평균은 p와 같습니다. 소문자 p, 그래서 이항 확률 변수의 평균은 n 곱하기 p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분산을 계산하려면은 예, 그렇죠. 이항 확률 변수의 분산은 개개의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분산을 더한 것과 같은데요. 더하기 공분산 항이 왜 없어졌냐? 이 베르누이 확률 변수들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교차하는 공분산 항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분산을 더한 것이 바로 이항 확률 변수의 분산이 되겠고요. 예, 여기서도 분산은 더 이상 확률 변수가 아니라 그냥 실수예요.
실수가 n번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n 곱하기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분산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분산은 p 곱하기 1 빼기 p였습니다. 그래서 이항 확률 변수의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에다가 제곱근을 씌우면은 양의 제곱근을 씌우면은 바로 이항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항 확률 분포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 상황에서 시각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10이고 p가 0.5면은 평균이 5죠. n 곱하기 p 해서 평균이 5에 있습니다. 그래서 5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인 이런 형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항 확률 분포가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p가 0.3이라면 평균이 왼쪽으로 움직이죠. 중앙이 아니라 3으로 평균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확률적 무게가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가 0.7이면은 평균은 7에 있죠. 이 경우에는 중앙에서 확률적 무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항 확률 변수의 합.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확률 변수 x와 y가 있는데 이들은 이항 확률 분포를 따르는 이항 확률 변수가 되겠어요. 각각. 그래서 x는 n번의 시행에 해당하는 이항 확률 변수고요. 이때 개개 베르누이 시행에서 1이 나올 확률이 스몰 p. y의 경우에도 똑같은 소문자 p가 개개 시행에서의 1의 확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n번 시행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항 확률 변수를 더했을 때 이것 또한 새로운 이항 확률 변수이고 n 더하기 m 시행에 해당하는 이항 확률 변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의 증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x 더하기 y는 그냥 정의를 가져다가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n개의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합으로 이루어졌고요. y는 m개의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 괄호를 없애고 그냥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개 더하기 m개는 n 더하기 m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항 확률 변수를 서로 더해서 새로운 이항 확률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스몰 p, 소문자 p가 같아야만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장마 기간이 왔다. 1일 강우 확률은 30%라고 한다. 향후 5일간 날씨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오. 1.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을 확률은? 이 경우에 하루하루를 우리는 베르누이 확률 분포로 모델링을 할 수 있죠. 성공의 확률, 1의 확률 또는 강우의 확률이 30%라고 합니다. 0.3.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5일 동안 지속되어서 이항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x가 강우 횟수를 나타내는 이항 확률 변수라면 소문자 p는 0.3이 되겠고요. 이 물음의 답은 x가 0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률 분포 함수를 가져다가 0의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괄호, 이것은 조합이라고 했죠? 그리고 소문자 p의 0승, 1 빼기 소문자 p의 n 빼기 0. 그쵸? 5는 스몰 n이죠? 소문자 n.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합은 이와 같이 계산하고요. 0.3의 0승은 1, 1 빼기 0.3은 0.7, 그리고 5승. 그리고 이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가 서로 상쇄하고요.
0의 팩토리얼은 1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0.7의 5승이고 실제 계산해 보면 0.168이 나옵니다. 대략 16.8%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물음이 있는데 이것도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2번 B가 정확하게 2번 내릴 확률은 예, 그래서 이 물음의 답은 이항 확률분포를 사용해서 2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조합을 계산하는데 위에는 n이 들어가고 n은 5고 아래는 소문자 x 2가 들어가고요. 소문자 p의 x승은 0.3의 2승이고 1 빼기 소문자 p의 n 빼기 x승 n은 5고 소문자 x는 2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전개해서 계산을 하면은 0.309가 나옵니다. 대략 30.9%가 되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다음 물음이 있습니다.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3번 B가 3회 이하 내릴 확률은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확률은 B가 5일 동안 3회 이하 내릴 확률이 되겠고요. 예,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B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을 확률과 딱 한 번 내릴 확률, 2번 내릴 확률, 그리고 정확하게 3번 내릴 확률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항 확률분포의 수식을 가져다가 계산을 할 수 있겠고요. 결과는 0.96922가 되겠습니다. 대략 96.9%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n이 5고 소문자 p가 0.3인 경우의 확률분포를 지각화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 확률분포는 그 무게가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예, 그리고 x가 3까지의 확률이 사실상 대다수의 확률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